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1월 25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에서 좀 기류가 변하는 비단 저희들이 계속 발표되는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상당히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제 이 상황은 좀 이외였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구속영장이 아니고 구속기간 연기를 불허를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첫째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거 형식하고 실질을 나눠봐야 돼요. 예. 법조계에서 예. 형식적으로만 보면요. 공수처가 이거 영장을 신청해서 10일 했잖아요. 예. 수사권은 공처가 있죠. 예. 그다음에 기소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사권 없는 걸 이제 수사권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예. 뭐 이따 치고 이따 쳐도 기소권은 없으니까 그건 또 대통령이 다른 쟁점이니까. 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공수처가 이거 내란데 수사권이 있다 치고. 이따 치고. 예. 그러면 이거 공처가 수사하고 기소권이 없잖아요. 기소권은 검찰이 있죠. 대통령이. 중앙지검이 검사한테 넘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형식적으로 막 판결을 보면 왜 검사는 이거 새로 영장을 연장을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새로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월거일에 기소 여부만 결정해야지. 맞잖아요. 예. 수사권은 공처한테 있고 검사는 기소 여부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연장해가지고 10일간 더 수사하면 아니 공처 수사를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했죠. 공수처 거 자료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넘겨봤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다. 옛날에 조희연 사건 있잖아요. 예. 교육감. 예. 그거는 이거 임의 수사입니다. 불구속.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케이스에 공처가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없는 경우에 검찰은 최소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뭐 약간 정리하는 정도 기록을 소극적으로 요 정도는 보안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거는 공처를 배제하고 자기들이 영장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새로 수사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이 예.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제도를 건 게 형식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근데 보통 법조계에서는요. 야 이거는 김석범 영장 판사가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 자체를 실제로 인정 못하는 거. 인정 못한다. 예, 그러니까 수사 중단해라. 수사 중단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 보는 거예요. 예. 뭐 그걸까지 판단 안 했지만 할 이유도 없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공처 수사가 내란 수사 자체가 문제가 많다. 예. 이게 더 진행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중단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도 예. 불구속 상태로 예. 새로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메시지가 아닌가. 광범위하게 보면 그런 메시지가 가능하네. 예, 숨은 뜻은 숨은 뜻을 실질적으로는 공처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이걸 이제 영장 불허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해요. 형식적은 이제 그게 아니지만 판결문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처 수사에 급 제동,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 급 제동 급 브레이크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변칙적으로 청구를 했던 체포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이것도 그러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연장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는 논란을 판단 안 했지만 지금 법조계 이거는 근거는 아직 제가 단정을 안 하는데 옛날에 윤상현은 제기했는데요. 지금 소문이 파다한 게 중앙의 남청교한테 공처가 체포영장을 타진했다는 거예요. 네, 타진을 했었는데. 근데 안 된다. 예. 남청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김용현 사건에. 예. 그래서 이게 서부로 갔다. 서부로 갔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 되니까 서부로 갔다. 중앙에 신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 타진을 했다. 타진까지는 했다. 예. 그렇게 소문이 파다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신청을 했다가 기각돼서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근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타진한 것까지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지법의 영장이 네 분이 있거든. 한 명이 늘었어요. 원래 3명까지 줄었다가.
근데 그 영장 판사들이 다 4명이 의논한대요. 예, 예. 의논하면서 이게 그 서부의 체포영장이 우리 중앙이 안 된다는 걸 서부로 가 이런 게 공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아니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원래 서울 서부에서 받아오니까. 중앙지법에 하는 게 원래 법대로 하면은 그게 맞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 단수 조항을 더 악용을 해서 서부 가서 받아왔단 말이죠. 예. 우리가 한테는 안 될 것 같은 거 서부에서 받아왔다. 개심죄네 그거. 근데 그 단서가요. 예. 그 단서는 이게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있을 경우에 관할입니다. 그렇지. 예, 예. 그렇잖아요. 기소권이 없으면 무조건 중앙지검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있는 검사나 판사나 예. 경무관 이상 경찰 예. 이때는 서부지방법원에 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뭐 단서가 적용되고 어쩌고 관할 조문이.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기소권이 없으니.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에 중앙지법에 해야 중앙지검이죠.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안 하고 저희 가서 변칙적으로 해서 받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볼 때는 개심죄네. 급제동을 그런 거예요. 급제동 근거네. 예,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그래 해석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검찰이 다시 이제 연장을 재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데서 하니까 그걸 이제 불어될 건데 그러면 검찰은 선택지가 일단 3가지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거 바로 기소를 한다. 조사 없이. 또 하나는 또 이거 꼼수인데 공수처에 다시 줘가지고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방.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거는요. 네. 원래는 이게 그 석방을 하고요. 이 사건을 이게 경찰로 내려보내는 게 FM이죠. 원래 경찰이 내란 사건이 있으니까 예. 석방하고 석방을 하고 경찰이 처벌하는 게 가장 적법 절차인데 석방하는 순간에 그 민주당한테 혼나잖아요. 혼나지. 그러니까 석방을 못한데 겁이 나서 이거는 제가 그 검사 부장 검사 그 팀의 특수본이거든요. 박세현 거기에 부장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래요? 석방은 못한대. 석방 못한다. 왜? 그러면 이게 검찰이 가루가 된대. 민주당이 박찬대 그랬잖아. 즉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근데 공처로 돌려보내면요. 그러면 이게 공처가 10일 연장에도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왜 공수처가 이게 경찰인지 검찰인지 논란이 있고 법에 20일 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너가 가면 10일 연장해봐라. 이것도 이게 안 돼요. 일단 중앙지법에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법조계에서는 건너게 그 기간이요. 27일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이게 망지막나르게 좀 불안하고 내일 있잖아요. 내일 그냥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버리는 거야.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법원한테 넘겨가면요. 법원은 이제 그 두 달, 최장 6개월간 원래 끝나게 법원 넘겨버리면 2달간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1심 나올 때까지. 예, 그 다음에 2번 연장하면 6개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내일 구속 상태로 기소해서 이게 법원에 공을 넘겨버리자. 법원에 수사는 하나도 못했지만 이게 가장 유력한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뭐 법전이 아니라도 딱 봐도 그러면 이제 기소 넘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에 그러면 검사가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수사 하나도 안 하고 공수처에서 가지고 온 거 그것도 원래 안 쓰기로 했던 거.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네.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뭐 이걸 말도 안 되는 말이 이야기잖아요. 안 되는 이야기네. 진짜 이게 그 황당무계하고 자기들이 수사를 공처도 못했고 그렇지. 우리도 못했잖아. 근데 공처 3만 쪽 쓰레기를 했잖아. 이걸 가지고 이게 공소 유지한다.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게 그 넘겨야 되는데 특히 더 웃기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못해요. 이게 저기 26일인가 28일인가 요거 말이죠. 그러니까 27일이냐 8일이냐. 1차 열흘이 끝나는 게. 와, 저는 이게 검찰은 27일이고 공처는 28일이 하잖아요. 근데요, 이 초등학생도 10을 계산 손가락만 있으면 그때 뭐 저기 뭐 체포 영장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심사하는 거, 그 적부심 심사,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걸린 시간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처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15일날 체포됐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대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구속 기한 하루라도 이게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구속은 초일도 산입해요. 초일이라는 게 첫날. 원래는 이게 초일은 날짜 계산할 때 빼거든요. 근데 구속은 예외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게 15일 날 밤에 11시 59분에 잡히면 하루가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5일 날 체포됐으니 24일이 10일이죠. 24일이.
근데 체포 적부심은요. 원래 그 하루 청구하고 그 다음날 신문하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기록이 넘어왔다고. 기록이 넘어갔죠. 그럼 3일을 빼야 돼. 그렇지. 맞잖아요. 초일까지 하면. 또 이게 그거는 중요한 게 그 밤 12시 1분에 기록이 넘어가면 또 하루를 또 빼야 돼. 그렇겠네. 12시 넘었잖아. 예. 하루를 봐. 예. 그럼 이게 3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날짜 단위로. 날짜 단위입니다. 아. 1분이라도.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12시 1분에 받았냐, 11시 59분에 받았냐. 예. 그러면 이게 그 3을, 그거는 이게 적부심만 공지하는 거예요. 구속 적부심과 체포 적부심. 영장 실질 심사는 기간이 그대로 산입됩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3일 있죠. 요거만 이게 그 딱 산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일이에요. 근데 공처는 그것도 몰라. 도대체 왜 28일인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 사람들이 초일을 산입을 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걸 이렇게 반영하면 안 되는 영장실질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어요. 그 최병목 선배 저 봤더니 영장실질심사 기간도 뺀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체포 적부심만 빼는 거야. 체포 적부심만. 그러면 이게 3을 빼야 돼. 그러면 이게 27일이에요. 어쨌든 공수처는 법도 모르고 진짜 무능해. 왜 28일인지는 묻고 싶어. 그거조차로 그거 진짜 산수잖아요, 이거 산수. 산수지. 아니 그리고 뭐 여태까지 영장 심사 오전 오페 한 데다가 실력도 없는 데다가 마지막에 이제 술판이 또 들통이 나니까 불화불에 넘겨버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검찰 단계에서 왔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이번에 이것을 불허한 이유를 강범위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숨은 뜻은 이 수사에 대해서 급제동이다 하면은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서울중앙지법이 그 정도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한 그러니까 이거 불허 말고 그 본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도 참여를 못한 이걸 가지고 증거 능력으로 안 삼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거. 그래서 지금 이게 천대 법원행정처장도 그 전에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백지혜라고 헌재 판사. 재판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판연구관 있잖아요. 재판연구관 이번에 그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그런데 그 의견들 몇 명 후배들도 그렇죠. 물어봤더니 그 의견도 나와. 보십시오. 공수처가 한데 그 관할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게 공처가 없으면 독수독과처럼 공처가 없으니까 이게 검찰이 그대로 이게 기소해도 검찰이 기소한 데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불법이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법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게 재판에 가서 관할이 없는데 기소가 되면 법에 공소기각 판결하게 됐습니다. 공소기각은 아예 유무죄도 그냥, 아니고 아예 그냥 그 거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공소기각.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대형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이 없다고 나버리면 아니 공소기각으로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까. 대형 사고 터질 수 있다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경찰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공소기각 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현직 대통령을 인신으로 구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야, 지금 이게 뭐 저 검사들도 불안해하더라고. 또 후배 그래, 아이고 형님 이게 우리가 풀어줘도 맞아 죽고 풀어줘도 이게 민주당한테 가루가 되고 그런다고 이게 구속을 해나는 게 불안한 거야. 왜 계속 공수처 관할이 없다는 게 청주지방법원장도 이야기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유창종인가 그분도 없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막 현직 법원장, 전직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지금 이래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검사들은 나중에 이게 손 담았다 이 큰일 나겠다. 이게 나중에 큰 역풍 맞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갈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회 국정조사 이것도 수건 어떻게 보면은 이 망신주기식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데 그걸 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또 하나가 지금 수사인데 수사가 나중에 완전히 공소기각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면은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금을 한 것이 나중에 이게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릅니다. 특히 이게 나중에 민주당과 공수처의 내통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통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면은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수사가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헌재인데 저도 여기서 이게 특수본 자체가 헌재 가기 전에 검찰 특수본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임의기구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법에는 검찰에 입첩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한테 입첩한다 돼 있어요.
공수처법에 공수처법에 사건은 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한테 이첩한다고 돼 있어요. 중앙지검에 이첩한다. 중앙지검의 검사에게 이첩한다. 검사에게. 중앙지검장이 이창수가 탄핵 중이죠. 예, 예, 그럼 이게 1차장이 대행자야. 예, 예. 그럼 이게 중앙지검장이 원래 결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빠져 있어. 아 그래요? 지금 특수본의 본부장이 서울고검장입니다. 고검장이잖아. 박세현. 예, 예, 예. 이게요. 근거가 없잖아. 법에는 중앙지검장이라고 돼 있잖아.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음. 특히 이런 게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려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이게 법무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무부가 이게 원래 조직은 법무부가 하잖아. 예, 예. 수사는 검찰이 해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예. 근데 박성대 장관한테 상의도 안 했대. 상의도 안 하고 특수본을 만들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몰랐대. 예. 이거 제가 취재한 거예요. 아. 민정수석도 모르고 예. 박성대 장관이 이게 탄핵돼 있잖아. 예, 예, 그렇죠. 전혀 상의 안 하고 심우정 총재의 특별 지시에서 박시현이가 만든 거야. 예, 예. 이 조직 만든 자체가 뭔가 이 절차나 문제가 있고 예. 또 이게 이 조직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예. 중앙지검이 아니잖아. 이것도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 그 공소유지도 결국 특수본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수사부터 그다음에 그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소를 하는 과정, 이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 이게 전부 다 지금 문제투성이고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헌재인데, 예. 헌재는 그동안 보면은 이 사태 초기에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경찰 지휘관들의 일방적인 말들이 막 흘러났어요. 언론에서도 하고 또 어떤 검찰이나 이런 데 조사 기록이 막 흘러나오고 했는데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번 이제 헌재에 나가고 김용현 전 장관도 또 헌재에 출석을 하고 했는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건 좀 맞는 거죠. 그럼요. 예. 저는 원래는 이 김용현 장관이 뒤로 밀어 있었거든. 그렇죠. 뒤로 빠져 있었죠. 근데 지금. 이걸 먼저 듣고 하자. 어. 이게 그 신의 한 수였다 봐요. 그 헌재 심리 초반에. 제일 먼저 이 김용현 장관부터 신문하고 예, 예. 나머지 장관들 하자. 예, 예, 예. 이게 신의 한 수였고요. 한마디로 근데 그 김용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을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아하,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간질 막 나왔죠. 서로 말이 다르다. 예, 예. 이러면서. 근데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이게 윤 대통령 말과 김용현 장관 말과 그다음에 그 밑에 사령관들 말과 곽종관은 아직 일부 빼고요. 예. 말과 예. 그다음에 실제 이루어진 객관적인 상황이잖아. 상황. 이게 네 개가 다 일치합니다. 국민이 쳐다본 것까지 예, TV를 통해서 실제 일어난 쳐다본 일이 것까지. 예. 실제 우리 끌어낸 적도 없고 예. 이런 체포한 적도 없잖아. 국회 상황을 보면 예, 예. 실제 일어난 일과 예.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말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이 일치한다. 일치하고 군 지휘관 말도 일치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저기 이상하다. 오염된 예, 오염된 게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본 거 물론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은 군이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도 기억에 나는 것이 로텐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병력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옆에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는 또 다른 그 논란이 소지가 있지만은 병력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저는 그때 보니까 중대병력 정도 한 100 한 몇십 명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번에 한 250명인가 뭐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인원까지 250명이었다. 맞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수천 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좌관들한테 몸싸움에서 밀렸어요, 오히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큰 틀에서는 다 일치한다. 그리고 이게 저는 김용현 장관은 군인이잖아. 예, 예. 좀 이게 진짜 계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김용현 장관은 저도 그 생각. 야 우리가 한 5천 명 가야지 막잖아. 예. 국회만. 예, 국회 쭉 이제 외곽을 보면은 그 담장이 다 낮아요. 그 한강 이쪽에. 예. 그래서 그거를 쭉 에워싸려면은 5천 명이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이제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피를 토하시면 알리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부정선거 검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많이 보냈잖아요. 오히려. 근데 국회는 최소 병력으로 부상한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진짜 계엄을 건의했던 거고 대통령은 이게 그게 되냐? 근데 이게 경고 정도로 그렇지. 해가지고 최소 병력으로 아마 이게 간 게 아닌가? 뭐 그게 딱 말이 둘이 일치하잖아요. 김용현 장관도 이게 거짓말한 게 없어. 그렇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 다 이야기하잖아. 내가 포고령 초안 쓰고, 그다음에 쪽지 내가 쓰고, 그다음에 나는 5천 명 건의했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은
그걸 이게 막았잖아요. 저는 진술이 딱 일치한다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민주당의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루짜리 그러니까 하루 안에 계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김용건 장관은 군 출신이니까는 이거 작전이에요. 작전이면은 딱 작전에 맞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봉쇄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200명으로 돼? 쭉 둘러서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방향이 달랐지만은 실제 전체 큰 목적은 정말 비상계엄 정국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를 하고 막 통검해서 막 통제하고 이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 그럼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현재에서 다 할 텐데 그 중에서 완전히 좀 의심스러운 군 지휘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각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인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공수부대예요. 지금 특수전 사령관이 그 특수전 사령관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했고 4일 날 새벽에 해제됐는데 12월 6일 날 자기 사령관실로 김병주하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유튜브를 찍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그게 지금 어제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인데 바로 그거죠. 인원, 요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김병주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박선원하고 끼어들어서 국회의원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바꿔버리는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는 곽종건은 처음에 인원, 요원을 빼내랍니다. 빼내라, 끌어내라가 아니고. 그런데 이 김병주하고가 그것을 이원을 끌어내라로 바꿔버려요. 그럼요. 네. 이게 제 곽종건하고 이 동기들 여러 명이 저한테 제보가 군인들이요. 예, 예. 육사 동기들 예, 예. 오는데 그 변호인이 3번 바뀌대. 곽종건의 변호인이. 예. 처음에 누가 박범계가 소개신 거예요. 박범계가 끼잖아요. 박범계한테 가서 예. 자기가 이게 내가 공익신고 자료 해달라고 부탁을 예. 했죠. 그러니까 박범계가 소개한 변호사,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 다음에 김병주를 옛날에 모시고 있었대. 사성장군이잖아. 그렇죠. 김병주는 사성 출신이지. 그러니까 거기 곽종건 사령관이 김병주를 옛날에 모신 적이 그러면 있대. 옛 상관 상관 유튜브에 출연한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처음에 딱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 요원 빼내라. 그렇지. 707 이런 게 요원이라 그러잖아. 요원이죠. 그렇게 빼내는 거 맞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작업 같은 거 나가거든요. 네. 작업 나가든가 경계를 나가면은, 그쪽 병력 빼서 이쪽으로 배치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빼라는. 좌파들은 철수하라는 말 안 썼다고. 그러니까. 빼내라는 게 철수하는 거죠. 군대를 가봤어야지 알지, 좌파들이. 그러니까. 빼내라는 게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요,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가 저는 이게 초기에 오염된 진술이고, 변호인이 3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못 믿겠대. 예. 지금요. 예. 이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번 재판할 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총 쏘고 또는 제2, 제3의 계엄 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제 유일하게 불리한 게 조지호하고 경찰청장. 그다음에 곽종건인데 지금 곽종건도 그 진실 초기 왜 박범계나 김병주하고 친분 때문에 자격이 했는데 근데 초기 진술은 분명히 요원을 그렇죠. 빼내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대형 자책골을 넣었다. 자기 딴에 한 건 했다고. 이게 제일 믿을 수 있잖아. 12월 6일이야. 그렇죠. 계엄 직후에 계엄 직후죠. 가장 믿을 수 있잖아. 이거는 요원 빼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살골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 보면은 계엄 때 했다는 이원 끌어내라 지시. 특전사령관 첫 발언은 달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정말 정신없이 군 지휘부 특히 이 곽종건 사령관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3일 뒤에 야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곽종건은 김용현 장관이 인원, 요원 빼내라 지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야당 의원이 이원 끌어내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으로 바뀝니다. 막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박범계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박범계가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를
뭐죠?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로 해달라. 뭐 이런 논의도 하고 했다는 거니까. 공익신고자면 이게 보호를 받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 이게 징역 15년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진술이 맞죠. 그렇죠. 회유 협박.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좌파가 계속 어떻게 또 이것을 악용을 하느냐 하면은 마치 국회의원을 요원으로 바꿔 불렀다는 식으로 해서 뭐 국회요원 해서 뭐 패러디 하고 뭐 박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거 완전히 그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요원을 빼내라 하고 요원을 빼내라가 이원을 끌어내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인 우리가 상황 팩트를 보면 네. 의원을 이게 끌어낸 게 없잖아. 끌어낼 수가 요원이 없죠. 빼냈잖아.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딱 맞아요, 이루어진 맞아요. 일이 맞잖아요. 요원이 빠졌죠. 요원이 빠지고 네. 의원을 끌어낸 적이 없잖아요. 요원은 그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그냥 정상대로 이제 다 모이고 나서 땅땅 두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특전사가 어떤 조직인데 의원을 끌어내려 했으면 끌어내는 신용이라도 했겠지. 아니, 그렇죠.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일부에서 조정의 보도의 일부에서 두 가지를 살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수사, 그다음에 그 신병 그 확보, 뭐 인신 구속, 구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한 갈래로 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심리는 상황이 지금 변했고 특히 이번에 설 민심, 차례상 민심이 또 형성이 되고 그러면 새해가 끝나면은 다시 또 헌재 심리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쌓인 상황에서 연휴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만 하면요. 네. 공수처가요. 이거 제가 쇼트 하나 만드는 게 엄청 많이 봤는데 아, 예. 해시가면서 이번에 40만 원 넘게 썼죠? 예. 예. 이게요. 대통령실의 특활비,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어떤 게? 하루 회식비가 하루 회식비가? 대통령실의 특활비, 특정 업무kim 포함해서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보다 게 많은 액수입니다. 왜? 다 제로로 만들어놨거든. 다른 데는 없지. 제로지. 다 제로로 공처만 40만 원 특정 업무 경비로 모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왜 공처만 얼마나 예산을 많이 줬으면 40만 원씩 마음대로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로 모았잖아요. 근데 다른데 검찰하고 대통령실 제로야. 그러니까 1년 예산보다 한 번 문 게 더 많다. 말은 맞잖아요. 맞네. 왜? 영어이니까. 예. 이게 뭡니까 공처가. 공수처가 근데 이런 무능한 조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50분 만에 우리로 몰려가서 그리고 또 처음에는 와인 이야기 안 했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그런데 5명이 1시간 남짓 만에 40만 원어치 먹었거든요. 한 명이 8만 원인데 소고기 먹었는데 그런데 4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해야 됩니다. 와인 가져갔잖아요. 와인 아마 거기서 가져갈 정도 되면은 몇십만 원짜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와인인지 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의 공수처, 그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지금 설날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현실입니다. 예, 2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하고 절치이다 이런 이야기. 또 이재명 제대로 이번에 걸린 것 같습니다. 2심 선거법 2심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